자, 그래서 유형 3번까지는 뭐로 보는 거냐면 그래프로 자극하나 우극한을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접근하느냐, 왼쪽에서 접근하느냐 이제 보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지요. 자, 그럼 이제는 자, 볼게요. 자, 조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조사하시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무슨 말이죠? 그래프 그리지 말고 계산으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특히 이제 절대값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자, 절대값은 뭡니까? 이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풀리잖아, 맞죠? 그래서 나중에 미분도 그렇고요, 여기는 극한도 그렇고요, 절대값 들어가는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잘 해석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극한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와 뭐를 조사해야 된다? 바로 자극한하고요. 무슨 극한? 우극한을 우리가 이렇게 따로 조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우극한은 그럼 어떻게 될까?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0에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에서 접근하잖아요. 그럼 이 자체는 무슨 수일까요? 바로 양수인 거예요. 그래서 체크할 게 뭐냐면 0 플러스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무슨 뜻이다? x가 무슨 수다? 양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0에서 자극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수다? 그죠? 음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이 자체에서 뭐 서술형 적을 때도요, 뭐 x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안 적어도 되고, 이 자체가 그냥 뭐다? 0보다 크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자동적으로 뭐다? 풀려요. 그럼 어떻게 풀릴까?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럼 한번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뭐 적으라고 하면 x가 0보다 뭐 크므로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뭐죠? 근데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대로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약분되면 얼마다? 1이 되죠?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얼마다? 1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자극하는 어떻게 돼? 음수잖아, 그죠? 한 번 더 적어주면 그럼 얘는 절대값이 풀릴 때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x로 이렇게 풀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0은 아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극하는 우극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요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얘는 무슨 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술형. 서술형은 되게 참 좋지. 왜냐면 부분형 수주기 참 좋잖아. 왜냐면 우극한 거해라, 좌극한 거해라, 극한값 존재하느냐, 여기 세트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서술형으로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술형은 우리가 기준이 뭐다? 바로 이게 예제에 있는 풀이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다음에 요거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뭐다? 다른 모로.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한글 적기 싫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그쵸? 우극한하고 무슨 극한? 좌극한이 뭐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프를 그려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수로 나온다는 말은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요거는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 직접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거 서술형으로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네. 자,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을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없으면 뭐 해야 된다? 나눠서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습서도 여러분들 저기 나중에 인쇄해서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1번 연습하시고 풀이는 2번 할까요? 네. 자, 마이너스 3은 우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보단 큽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되면 어디가 안에가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그대로 풀리고 저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 들어가는 건 보통은 좀 큰 값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고요. 네. 근데 항상은 아니고요. 존재할 때도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어떻게 존재합니까? 아니, 존재 안 하죠, 그죠? 우극한 얼마 나옵니까? 칸이 1 1, 맞죠? 좌극한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나오죠. 그래서 앞에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풀어주면 2번도 x가 1의 플러스 우극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우극한 우리가 구해주시면은 우극한을 구해주시면 자, 이거는 무슨 수가 되죠? 양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x-1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럼 x가 우리가 1은 아니기 때문에 자, 위에가 뭐다? x-1이 제곱되는 거 맞죠? 그래서 뭐다? 여기 약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얼마를 대입하자? 우리가 1을 그냥 대입하셔도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얼마다?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극한 한번 볼게요. 그럼 자극한은 여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죠. 그죠? 맞잖아.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요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우리가 요것도 그러면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약분이 돼요. 약분이 돼서 얘는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뭐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거 1로 가면 얘도 얼마다? 0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좌우극한이 같아요. 요거는 뭐다? 극한값 존재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항상 아닌 것은 아니고요. 요거는 존재하지 않고 요거는 뭐다?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면 되겠고 지금 서술형으로 나오면 난 좀 감점이죠. 마무리 안 해서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한글로 써서 좌우극한이 다르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호로 나타내가지고 다르다라고 적어주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수학 영양 길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표는 어느 항공사의 수화물의 무게에 따른 초과 요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수화물의 무게가 xkg일 때 초과 요금을 fx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5kg 이상 35kg 미만 5만 원, 35kg 이상 45kg 미만 10만 원이네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문제집 출판사마다 들어가니까 파일은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카페들도 있어요. 네. 파일 하는 뭐 수학 카페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럼 또 회원 가입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 그래 보셨습니까? 자, 무슨 함수하고 비슷하게 그려지죠? 상수.
가우스 함수하고 좀 비슷해요. 아, 네. 여기 계단식으로. 네. 왜냐면 요거 보면 이게 x가 어떻게 되죠? 25 이상 뭐다 35 미만일 때는 그냥 5만원으로 항상 일정한 거야. 그러면 그때는 y는 얼마다? 5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x가 35에서부터 45 사이는 그냥 y는 얼마다? 10 이렇게 되거든요. 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뭐다? 우리가 fx, y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어디에서 25에서부터 어디 사이는 35 사이는 얼마다?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x축과 평행하게 그어주면 되는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채워주고요. 여기는 뭐다? 비워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에서 어디 사이? 45 사이는 얼마다? 12죠, 그죠? 이렇게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주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35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35가 여기잖아요. 우극한은 얘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우극한은 얼마다? 10. 좌극한은 얼마다? 얘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얼마다?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뭐다?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래프 그리기 좀 부담스럽지.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뭐다? 바로 극한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시험에는 주로 이제 뭐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극한값 직접 뭐 하자? 계산하자. 그러면 그래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극한값 성질에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렇게 봤는데요. 자, 볼게요. 자, fx는 2x고요. 자, gx는 x라고 합니다. 자, 두 함수의 공통점. 그쵸. 다항함수. 1차 함수이자 다항함수죠, 그죠? 둘 다 연속입니다. 맞나요? 연속이면 어차피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 극한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무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증명을 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용 지도에서도 뭐라고 되냐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줘서 그게 맞으면 전체적으로 마다 맞는 거고, 가끔 안 맞는 듯 하다고 하면 뭐가 되냐면 발레를 하나 들어가지고 안 맞는 경우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 있는 공식들은, 성질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증명 없이 받아들여라 이런 부분이에요. 수학책에 그런 게 많아요. 알려져 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극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극한이 좀 쉽게 생각하면 무한의 개념이라서 좀 너무나 손에 안 잡히는 듯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억지로 우겨요. 그냥 받아들여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럼 보세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1번은 더했고 뭐다? 요거는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뜻이거든요. 네. 맞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극한, 그러니까 어느 값이 가까이 갈 때 우리 함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도 가능하고 우리가 합치기도 가능하다. 덧셈에 대해서. 자, 곱셈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직접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 fx 2로 간대요. 자, 근데 아까 연속함수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극한값은 그냥 무슨 값? 함수값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는 좌우 극한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2대 2겁니다. 얼마입니까? 4. 요거 얼마다? 2가 하면 2 맞나요? 그래서 얼마다? 6이 되는 거고요. 자, 더해볼까요? 그럼 얘는 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죠? 3x. 그래서 일부러 1차 함수 준 거예요. 계산하라고. 그럼 3x가 되잖아, 그지? 그럼 3x니까 대입하면 얼마다? 6이 됩니다. 성립하죠? 자, 얘는 그럼 3으로 갑니다. 6이고요. 3으로 갑니다. 3 맞습니까? 네. 자, 이거 곱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가 2x 제곱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를 먼저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3을 대입하면 2구 얼마다? 18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라는 소리냐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뭘 먼저 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 성질 뭐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돼요. 네.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극한값이 뭐 할 때? 존재할 때만 우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이제 둘 다 뭐다? 이 말 자체가 뭐다? 극한값 존재한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여기 k가 곱해져 있어요. 자, 이 k 곱해지는 걸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이런 것을 시수배라고 해요.
실수배. 실수가 뭐다? 곱해져 있거든요. 나중에 미분에서도 무슨 용어로 쓰냐면 미분의 실수배 이런 말 써요. 그 실수는요 시그마에서도 어떻게 되죠? 앞으로 빼죠. 떼지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K를 곱한다는 것을 그냥 실수배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는요 시그마 앞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오지만 리미트 앞으로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전부 다 뭐가 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요것 때문에 뭐다? 아까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나중에 연속함수 성질들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그마는 뭐는 성립 안 했죠?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성립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공식 만들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우극한, 좌극한 나눌 때도 성립하고요. 뭐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도 뭐다 모두 성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칙연산에 대해서 모두 다 분리가 가능하고 합치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x 플러스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된다? 각각에 대해서 봐도 관계가 없겠죠, 그죠? 맞나요? 그럼 x 우리가 연속이기 때문에 얼마다 3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또 2는 변함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2x-5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 다 하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를 일일이 해야겠죠, 그죠? 요거는 2x 분리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5를 빼주는 건데, 또 요거를 한 단계 줄여서 그냥 2를 앞으로 뭐 했다? 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x에다 뭐 대입한다? 그냥 마이너스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2x에다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중간당이 전부 다 뭐 할 거다? 예, 생략할 거다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들어갈까요? 당연히 분리했으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다? 5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곱해져 있네요. 자,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분리가 가능하다, 안 하다? 하지요. 이렇게 되고요. 얘들도 어떻게 돼? 각각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다? 각각 뭐 하자? 극한값 구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하고 우리가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다? 우리가 전부 다 연속이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4번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4번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자, x가 2로 가잖아요. 자, 2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분모 0 됩니까? 아니죠. 분자 0 됩니까? 아니죠. 이때는 극한값 굳이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함수값을 바로 구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0으로 갈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문제 1번. 자, 다음 극한값만 구해볼까? 이거 암산 될 것 같은데. 자, 1번 얼마입니까? 8. 예, 8 이렇게 되죠. 여기 바로 2 대입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는요, 3 대입하면 9 빼기 6 빼기 나보다 빠르네. 2입니다. 맞나요? 네. 자, 근데 요거는요, 마이너스 10. 일일이 분리할 필요 없죠? 네. 뭐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3 하고 1 더하기 4를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5를 곱하면 되네요. 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봐야 될 게 뭐라고요?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0만 안 되면 우리가 그냥 뭐다? 우리가 이 극한값 존재해요. 자, 그래서 우리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3분의 얼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네. 자, 다음 극한값 구하래요.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아까 자극한, 우극한을 또 모두 성립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랑 분리해서 봐도 관계없겠죠, 그죠? 요거는 무한대분의 무슨 꼴이다? 상수꼴이 돼요. 그럼 얘도 0, 얘도 어떻게?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0에 우리가 네. 극한값 가지고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 자, 여기가 0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나요? 여기도 얼마다? 여기도 0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답은 얼마다?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보는 것이 뭐다? 극한값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상습자 한번 볼까요? 유형 4번 한번 살펴볼게요. 유형 4번.
이거 한번 계산해 보랍니다. 자, 우리 회원이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오. 영수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이제 한번 해보면 되지. 오. 근데 참고로 나와서 설명하면 이게 공개라서 전 세계 다 우리 회원님 우리 모습이 이름 공개했다. 맞네. 삐리리 해야 된다. 삐리리 미안하다. 아이고 그냥 삭제할게요. 동의했다. 그러면은 나와서 설명하는 거 제외하고 이름은 나와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개인정보 유출을 자, 그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시간 좀 드릴게요. 네, 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일이면 극한 끝나겠는데요? 설명 끝나고 아마 중단원하고 또 학습지도 준비하겠죠, 그죠? 우리 작년 때 한 단원밖에 못했어. 한 대단원이었나? 그치, 지수로고만 했었지, 그때. 그때는 R 수학인가? 그것도 하고 그랬었죠. 오늘부터 사전에 뭐좀 가봐야지. 약간 빠른 기분. 빠른 기분이 들어요? 여기 미분까지 좀, 그죠? 왜냐면은 1차 고사가 아마 미분 거기 도함수 활용 앞까지일 거거든. 1차 고사까지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8월 달에 계속 복습하고, 그러면은 다른 또 부담이 없을 거잖아, 그지? 근데 거기 보면 문제가 그 미정 계수분 델타 x분의 f 델타 x 그 식 있잖아요. 근데 f 프라임에서 바로 구하는 식 내리는 거 그것 때문에 자꾸 까먹어. 그치. 일단은 그거 도함수 하기 전에 이제 그거 순간 변화율, 그치? 그 정의로 푸는 부분 좀 연습이 조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이 문제는 그럼 뭐가 되냐면, 자, 일단은 힌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뭐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fx 마이너스 gx는 어떻게 된다? 3에 우리가 수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fx는 일단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g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뭐 하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자, 뭐 해야 되는 부분이다? 치환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두 개 함수가 뭐가 되기 때문에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돼야 된다? hx라고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EFX-GX를 뭐라 둔다? hx라 두겠죠? 자, 그럼 힌트가 그러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는 어디다? 우리가 3에 수렴한다.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없애야 될까요? gx를 없애야겠죠. 왜냐면 gx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gx를 살짝 고쳐줘요. 그럼 gx는 어떻게 되죠? EFX 마이너스 뭐다? hx가 되는 겁니다. 자, 방향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든가 치환을 하는 거고, 지금 보면 그럼 fx와 hx에 대한 힌트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제에서 뭐를? gx를 없애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3fx 마이너스 gx 분의 fx 마이너스 3gx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고칠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g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그렇죠. EFX 마이너스 hx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EFX 마이너스 hx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3에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 3에 EFX 마이너스 뭐다? hx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x가 1로 갈 때, 자, 이거 바로 계산할까요? 자, 3fx에서 2fx 빼면 얼마죠? fx 더하기 뭐다? hx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뭐다? 5fx가 되고요.
자, 뒤에 뭐가 된다? 3hx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fx로 그쵸. 자, 그 다음 힌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일하게 아는 극한값 하나 있었어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뭐다? 바로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양변을,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눌까요? 자, fx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fx로 나눠주면 1 플러스 뭐다? fx분의 hx 맞나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5 더하기 3hx를 뭐로 fx로 나눠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상수니까 전부 다 우리가 극한값을 가지고요. 맞나요? 얘도 뭐다? 극한값 가지거든요. 왜 어디로 가요? 전부 다 0으로 우리가 수렴하니까 0의 극한값 가지게 됩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치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치환하고 힌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결론은 gx에 대한 힌트 없네? 그럼 왜 gx 어떻게 해라? 없애라.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기본 극한으로 이제 보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극한값 계산하는 것까지는 하고 와야겠죠? 그렇죠? 네. 자, 크게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까? 네 가지. 네 가지. 자, 그럼 함수의 극한값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극한값 성질에서 fx분의 gx가 있는데요. 자, fx가 어디에? 자, 0에 우리가 수렴하고, 자, 그 다음에 gx도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하죠, 그죠?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분자나 분모를 뭐 한다?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무슨 정리다? 인수 정리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변형한다는 게 참 웃깁니다. 그죠? 인수분해 잘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봐야 될 게, 아까 우리가 이게 극한값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특히 분수꼴일 때 대입했을 때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거든요. 그럼 아까 0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0을 대입하면 특히 뭐가 0이 돼서는 안 되냐면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분자가 그러면 분모는 0인데 분자는 0이 아니다. 그거는 뭐다? 그죠? 그거는 0분의 무슨 꼴이다? 상수 꼴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발산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0분의 무슨 꼴이다? 다시 0꼴이 되는 거예요. 0분의 0꼴.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대입했는데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정리? 인수 정리에서 인수분해가 돼버린다. 이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2차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1에 가까이 간다는 말은 뭐는 아니다? 1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했었어요. 이렇게 약분을 해버립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게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니까, 그럼 요건 우리가 극한값 성질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에서 얼마다? 3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서술형 세울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 바로 3이다 라고 적지 마시고, 반드시 어떤 거? 요 단계를 좀 거쳐주세요. 네. 왜냐면 이게 뭘 뜻하는 거다? 극한값 성질을 우리가 본 거기 때문에. 알겠지? 네. 그래서 한 단계 조금 더 있더라고 하더라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도 2 대입하면 0이고요. 자, 분자도 뭐가 된다? 0이 되거든요. 맞죠?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른 단어가 나와요. 자, 지금까지는 분모에 루트가 와서는 안 되죠? 분모 유리화라고 했다면 요거는 뭐다? 분자 유리화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분모 유리화나 분자 유리화나 같은 건 뭘까요? 같은 건 켤레를 곱하는 겁니다. 맞나요? 네.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자, 켤레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부호만 뭐다? 반대가 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켤레를 곱해주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는 x-2에 자,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2분의, 자, 이거 계산하시면 x 플러스 2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4를 빼시면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0이 되는 부분이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냥 극한값 성질에 의해서. 맞나요? 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대입하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2분의 뭐다 1인데 아까 부탁드린 게 뭐냐면 답 바로 적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 뭐한 경우 대입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얼마나 되냐면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얼마다 1.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마시고 이 과정을 하나 거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빼먹었죠? 빼먹었는데, 네, 적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거 두 개. 자, 오늘 거, 자, 1번 하나 풀어보시고 2번은 같이 풀고, 이렇게 할까요? 이제 수투하게 되면 나중에 수능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수원도 수시로 풀어야 돼요. 그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면 수투만 하다 보면 수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만 붙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뭐 두껍고 어려운 책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좀 안 잊어버리려고 하면 좀 얇은 책 있잖아요. 네. 그 특강 책 같은 거 해가지고 꾸준히 뭐 하루에 한 강씩 푼다든지 감을 안 잃어버려야 되거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기출 문제나 이렇게 모의고사 꾸준하게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제 2학기 때부터 모을 게 뭐냐면 기출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사설이든 교육청 문제든 그거 해가지고 요즘에 라이브 워크시트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라이브 그러니까 이게 학습지를 온라인화 만드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이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 좀 만들 생각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좀 드릴게요. 네. 자, 1번은 답 얼마입니까? 답. 말 안 해줄 거네. 3분의 자신이 없어요. 자, 뭐 해야 됩니까? 인수분해. 자,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맞나요? 네. 그럼 요거 이렇게 약분이 되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3분의 1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무슨 화? 분자? 이거 분자 유효하시면은 이것도 리미트 x가 4로 갈 때, 이거 분자 유효할 때 조심해야 될 거였어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분모에 괄호하셔야 됩니다. 이 괄호 안 하면 4에만 나중에 이렇게 곱할 수가 있거든요. 나도 가끔 실수해요. 그래서 하도 실수해가지고 지금은 요거부터 괄호예요. 실수 안 하려고 하면. 벌써 실수했네. 플러스 썼네. 그죠?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위에 풀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4에 루트 x 플러스 12 더하기 4 되고요. 자, 위에 거 계산하시면 x 더하기 12 마이너스 16 나왔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요거 뭐다? 여기 약분이 되겠죠. 자, 요거 4 대입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12의 루트에 더하기 4분의 얼마다?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16분의 루트 16 얼마다? 4. 그럼 4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얼마다? 8분의 1로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네요. 자, 학습지 5번하고 6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유형 5번하고 유형 6번. 자, 유형 5번은 요 꼴이고요. 분수식 꼴. 자, 유형 6번은 뭐다? 여기는 무리식 꼴이거든요. 그래서 0분의 0 꼴의 극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유형 5번의 답은 유형 5번이요? 네, 마이너스 5분 12. 마이너스 5분의 11. 예, 그 다음 유형 9번 답은요? 12. 아니, 유형. 나 답 몰라요. 불러주세요. 다 풀었을 거예요. 어? 57번에 4번? 네. 자, 되셨나요? 네. 마이너스 5분의 12. 마이너스 5분의 12.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4번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거. 자,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다음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x는 1에서 두 함수 fx하고 gx의 극한값이 모두 0이면 x는 1에서 함수 fx, gx의 극한값은 항상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참일까요? 존재하죠. 자, 보통은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 극한값 좀 조심해야 돼요. 왜? 0분의 그러니까 극한값 존재 안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fx를 뭐라 둘까요? 자, 이렇게 한번 둘까요? 그 다음에 gx를 뭐라 둘까요? 이렇게 한번 둘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에서 극한값 있죠? 네. 0이죠? 얘도 얼마다? 0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x-1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1에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이게 뭐가 된다? 하나의 뭐가 된다? 반례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항상 존재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각각에 대해서 존재하긴 한데요. 이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분수가 돼요. 그래서 분모가 뭐다 0이 아니다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되겠죠? 이거는 뭐다? 여기서 소통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문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모 분자를 각각 뭐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자, 왜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안 될까요? 무한대분에서. 그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보면은 우리가 종류는 세 종류가 나오겠네요. 자, 뭐다? 분자의 차수가 클 수도 있고요.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요. 분모의 차수가 뭐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뭐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로 나눠준다? 우리 x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제곱으로 뭐 한다? 나눠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자, 전부 다 얘는 어디로? 0으로 가겠죠? 나도 이렇게 중간에 풀이까지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작년에 이렇게 강조했었는데. 사실은 요거는 요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되냐면 1분의 2가 돼서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제 설명하다 만 개 있었죠. 뭐였습니까? 자, 바로 뭐다? 자, 이게 무슨 함수다? 분수함수죠. 자, 분수함수에서 그래서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점근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x가 어디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b인데 a와 c는 둘 다 0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결론은 이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분의 a분의 c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y 점근선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차수가 같아요. 그럼 차수가 같으면 뭐가 답이냐면, 그냥 암산으로 하면 최고차항 개수 b가 답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그럼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이 부분은 이제 암산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만약에 분자가 크면 어떻게 되죠? 분자가 크면, 차수가 크면 그냥 무한대입니다. 어차피 분자가 훨씬 커지니까. 분모가 크면 0.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는 분모의 차수가 크거나 아니면 뭐다? 둘 다 뭐 할 때? 같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배고프다요. 자, 수학영양 기르기 한번 볼게요. 자, 수학영양 기르기. 자,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읽고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3xn 거듭제곱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있는 극한값이 뭐하도록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극한값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자, 극한값 존재하려고 하면 바로 분자의 차수보단 커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n은 무슨 수다? 자연수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럼 n은 얼마일 때? 1일 때하고 얼마일 때다? 2일 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n이 1이면 fx는 뭐가 되죠? x제곱 플러스 1분의 뭐다? 3x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극한값을 이렇게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뭐로 나눠줄까요? 뭐로? 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으로 이렇게 나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디로? 0으로 맞나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0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부분이 되고요. 자, 만약 n이 2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분모의 차수가 분자하고 같거나 우리가 어떻게 더 클 때만 우리가 뭐한다? 수렴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2가 되면 fx는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뭐다? 3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도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뭐다? 최고차 계수비 되는 거 맞죠? 네, 답은 그냥 얼마다? 3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럼 뭐가 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래서 여기 보면 남학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분자와 분모의 뭐를 비교한다? 차수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가 나가겠습니다. 자, 뭐가 나가느냐? 자, 오늘 몇 번까지 풀었죠? 유형 6번까지 풀었죠? 유형 7번 숙제입니다. 자, 왜 숙제냐? 자, 거기 보면은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어서 요거 해보시고요. 우리 책에서는 그 부분 안 나옵니다. 여기 유형 8번은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죠?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책에서는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가장 핵심은 시험에 반드시 나올 부분 유형 9번입니다.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요거까지 좀 보고 오시면은 이제 거의 극한은 끝나요. 극한 그래서 요 11개가 극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극한 빨리 정리하고 연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꽉 채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